자, 함수의 극한 15번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내용, 그림은 저렇게 그려져 있는데 내용은 대략 포물선과 그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날 때 그 점을 A, B라고 두고 그리고 나머지 B에서 수선의 발, A에서 수선의 발을 각각 X축, Y축에 내린 다음에 그 점들을 뭐 P와 Q를 잡았다 라는 표현이죠. 이랬을 때 위쪽에 그려진 삼각형 넓이를 TT, 라지 TT라고 불렀고 밑에 그려진 삼각형의 넓이를 위에 그려진 삼각형 넓이를 T라 뒀고 아래 그려진 삼각형 넓이를 S라고 뒀습니다. 걔네를 가지고 극한을 계산했다는 뜻이죠. 자, 그렇게 되면 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게 문제 어려워 보여도 결론은 핵심은 그냥 교점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건. 그럼 걔네들 연립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t는 0이 되겠죠. 그럼 이 교점의 x좌표에 이 점 P의 x좌표가 알파라고 두고 점 P의 x좌표를 베타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두 개의 교점의 x좌표를 각각 알파 베타로 잡는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 되고 알파 베타는 1 마이너스 t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리고 아까 위에 게 뭐라고 그랬죠? 위에 있는 게 t야 s야. a, b, q가 t예요. 그리고 구하는 것도 t가 위에요. tt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 있는 삼각형 넓이 st 구해봅시다. st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을 이거로 잡으면 되잖아요. 이게 뭐죠? 점 A의 y좌표. 그치? 그럼 점 A의 y좌표 뭐 대입해야 되죠? 여기다 대입해야 되고 여기다 대입해도 괜찮습니다. 네. 그럼 여기 y좌표 알파를 대입하게 되면 여기다 대입하게 됐다고 치면 알파 플러스 t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앞에 보면 왜 저걸로 잡아주는 게 좋냐면 앞에 t 값이 주어져요. 얼마로 주어지냐면 4분의 3으로 한없이 다 간다 라는 표현이니까 여기 있는 알파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알파 제곱 플러스를 만드는 것보다는 어차피 알파 플러스 t로 만들면 나중에 t에다 숫자 대입하기 편하니까 그냥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그리고 이게 밑변. 그럼 높이는 점 B에서부터 여기까지 수선의 길이니까 이 길이를 계산하는 얘기잖아요. 이게 높이에요. 오른쪽 점에서 왼쪽 점 빼면 되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겠네요. 이번엔 위에 있는 삼각형 넓이. 위에 있는 넓이는 얘를 밑변으로 보면 되겠죠. 2분의 1 곱하기 베타. 여기 있는 거는 점 B의 x좌표가 밑변이 될 테니까요. 높이는 점 B의 y좌표에서 여기를 빼면 되지. 점 B의 y좌표에서 아까 이 부분을 이렇게 빼내면 이제 여기가 남죠. 이게 위에 있는 삼각형 높이가 될 테니까요. 그럼 점 B의 좌표는 베타를 집어넣으면 베타 플러스 t. 베타 플러스 t에서 뭘 빼는 거죠? 아까 여기에. 저기 뭐였죠? 네, 알파 플러스 t. 알파 플러스 t를 이렇게 빼는 거네요. 빼게 되면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거 왜 안 써져?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t. 이렇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계산된 건가요? 이렇게 써야 맞겠죠? 2분의 1 곱하기 베타 곱하기 이렇게 베타 플러스 t에서 알파 플러스 t를 뺀 값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왜 뭐 아니야? 아니면 빨리 얘기해줘. 뭐 잘못 썼어? 베타 플러스 t구나. 말을 해줘. 플러스야. 플러스인데 왜? 그럼 얘랑 그냥 지워지네. 이것만 남죠? 플러스 t 마이너스 t가 지워지니까. 이렇게 남아요. 그럼 얘랑 얘랑은 이렇게 약분되고 지워지겠네요. 그럼 남은 거는 알파는 좀 그렇다고 치자. 근데 베타가 지금 이게 문자가 통일이 안 돼 있잖아. 이왕이면 하나로 가는 게 좋을 텐데 딱 여기 구해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베타는 뭐랑 같죠? 1 마이너스 알파. 집어넣어요. 리미트 t가 4분의 3 우칸으로 갈 때 얘랑 얘랑 지워지고 알파 플러스 4분의 3 분의 베타는 1 마이너스 알파랑 같죠? 1 마이너스 알파랑 같다. 됐니? 나머지 다 지워졌죠? 네, 여기까지예요. 그럼 남은 거는 어차피 이게 t에다 아까 4분의 3을 집어넣었으니까 요 값이 그냥 극한값이죠? 요 값이 극한값이에요. t에다 4분의 3을 집어넣어서 다 계산한 거니까. 그럼 남은 건 알파 값만 구하면 되잖아요. 알파 값만 알면 되는 건데 알파가 누구야 근데? 교점 x좌표 중에 음수인 거. 해를 구하라는 얘기네. 직접 해를 구해달라는 뜻이에요. 구해봅시다. 그럼 여기다 구해보면 x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1 마이너스 4 곱하기 ac 마이너스 4를 분배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4t.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4t 마이너스 3이 들어가네요. 근데 그 중에 부가 음수인 거니까 알파 값은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4t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지겠죠. 근데 아까 t 값에 뭐 집어넣으라 했나요? 4분의 3 집어넣으라 했죠. 그럼 여기다 4분의 3을 집어넣어봐요. 그럼 2분의 여기다 4분의 3 집어넣으면 없어지네. 0이 되겠죠? 빼기 0은 의미가 없으니까 2분의 1이 되네요. 알파가 2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4분의 3 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이걸 계산하시면 정답이 되겠다 하는 거죠. 괜찮아요? 네. 많이 복잡하진 않지만 좀 귀찮음이 없잖아 있어요. 이것저것 계산도 좀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16번 문제입니다. 네, 16번.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좀 쉬었다 합시다. 다리가 너무 아파서. 자, 16번. 함수 fx가 다음과 같을 때 이게 fx고요. 이걸 만족할 때 2차 함수 gx가 2차 함수래네요. 얘를 만족할 때 g1의 값을 계산하시오. 인데 봐봐요. 이거는 x가 0으로 간대. x가 0으로 가면 이건 f1이지. 그치? f1인데 f1은 이게 1로 가는 게 아니고 정확히 하면 1에 가까운 값으로 보는 거죠. 1에 가까운 값. 그럼 걔는 2보다 작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네요. 그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 이해돼? x가 0으로 간다 쳐봐. 그럼 얘는 뭘로 바뀌어요? f1에 아주 가까운 값으로 가겠지. 근데 1은 2보다 작잖아.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2차 함수인 연수함수이기 때문에 사실 극한을 구하라는 뜻이긴 한데 연수함수일 때는 극한값은 그냥 대입하면 답이 나온다고 그러죠. 그럼 얘는 0이 되네. 무슨 의미죠? 분모가 0에 수렴한다 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분자도 0에 수렴해야 된다. 그럼 g0의 값이 0이 돼야 되므로 g0을 아까 gx가 뭐라고 그랬냐면 2차 함수로 했잖아요. gx는 2차 함수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따라 c값이 0이 된다. 그러므로 gx는 ax제곱 더하기 bx랑 같다는 걸 말하겠죠. 괜찮습니까? 네, 이거 지울까요? 이렇게. 근데 c값을 지우긴 했지만 아직 극한값이 남았죠. 좀 아깝네요. 그냥 버리기는. 그래서 써봅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이거 어디다 대입하라고? 여기다 대입하라고. 그지? 여기다가. 근데 이거를 직접 대해서 계산하기 좀 불편하니까 이거 x를 묶어봐. 여기 x 대신에 뭐 대입해요? x 플러스 1. x 플러스 x를 대입하면 x 플러스 1. 이게 좀 계산이 좀 쉽지 않을까요? 분의 gx는 이것 ax 제곱 더하기 bx. 그게 극한값 2. 분모가 0이 된 값 지워졌겠죠. 이러려고 지금 우리가 이 g0이 0이라는 걸 만들어낸 거니까. 지워지고 여기 좀 묶어볼까요? x를 묶으면 ax 플러스 b 지워지고 x에 0 대입하면 이거 없어지고 그래서 b값은 2가 되고 그럼 따라 다시 gx는
여기가 2x로 바뀐다. 가에서는 이제 저 정도를 알아낸 겁니다. 네. 자, 남은 건 나에서는 이것과 이것을 계산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부터 먼저 해봅시다. 얘부터. x가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죠? x가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야. 그럼 얘는 뭐가 되니? x에다가 마이너스 1 플러스 여기다 대입한다고 쳐봐. 그럼 얘는 플러스 1 마이너스로 바뀌지. 플러스 1 마이너스로. 그럼 여기다 플러스 1 마이너스를 계산하면 2의 좌극한이 돼. 여기는 2의 좌극한이야. f가 요 값이 2의 좌극한일 때는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 여기에 영향을 받는 거잖아. 그렇지? 저기 영향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괜찮습니까? 네. 요 식에다 대입하는데 누굴 대입해야 돼요?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해봐. 그럼 이건 얼마가 되죠? 아까 말한 2의 좌극한. 근데 2의 좌극한이지만 이거는 연소함수니까 극한 갖고 하려면 그냥 대입하면 된다고 했죠. 여기다 2를 대입하면 되네. 여기다 2를 대입하면 4-2니까 이 값은 2에 수렴한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좌변은 2 곱하기 여기는 이것도 연소함수잖아. 얘도 수렴, 얘도 수렴. 그럼 둘 다 대입해서 따로따로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럼 곱하기 g-1 걔랑 오른쪽 여기 x에 1 플러스 집어넣어봐. 1과 1을 더하면 2고 거기다 오른쪽이니까 2 플러스지. 2의 우극한을 말해요. 2의 우극한이면 여기에 영향을 받는 거야. 이 식에다가 여기 x에 1 집어넣으면 f 그래도 2가 되죠. 여기다 위에다 집어넣지 말고 밑에다 집어넣으라는 뜻이니까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6이 되겠네요. 6 곱하기 g1 이렇게 돼요. 계산을 해봅시다. 2 곱하기 g-1 그래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a-2는 6 곱하기 미리 약분하자. 이거 귀찮다. 3이지? 약분해. 그냥 끌고 다니지 말고 3 g1 저기다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2 a-2는 3a 플러스 6 넘어가면 2a 넘어가면 마이너스 8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4 gx는 알고 보니 얘더라.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2x더라. 집어넣으면 답 나온다 라는 표현이에요. 좀 할만하죠? 정확한 우극한 계산만 잘하시면 됩니다. 자, 21번 문제. 두 실수 AB와 최고차항 계수가 1인 오참수. 오참수. 처음 보지, 사실 거의. 오참수. 이거 뭐 3참수, 4참수. 그런 건 여러 번 본 적 있어요. 뭐 6참수 같은 것도 뭐 3참수의 제곱 이런 것들에서 가끔 나오기도 하고 2참수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기도 하니까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지만 그래도 느낌상 본 적은 있는데 5참수는 사실 굉장히 생소하죠. 자, 수능이 좋아하는 포인트죠. 못 알아먹게 하지만 정의대로 문제 안에서 새로 정의하는 형태의 문제. 이게 수능이 좋아하는 형태예요. 문제 안에서 새롭게 정의하는 수학적으로 나타내는 표현. 그때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지금 좀 조건제시법. 끔찍하네요, 표현이. 근데 별로 어려울 거 없어요. 집합의 원소라면, 이게 원소가 있다면 x가 a로 갈 때 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고, 집합 b는 어떤 원소가 있다면 그 원소의 극한값을 구하면 없다,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렇죠. 이거 우리가 이런 표현은 많이 봤잖아요. 집합에서 여기 A, 여기 B. 이게 이쪽에 있는 영역이 A-B0이고 이쪽에 있는 영역이 B-A의 영역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 원소가 지금 0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1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고. 그럼 이 0은 A의 원소이지만 B의 원소는 아닌 거야. 반대로 1은 B의 원소이긴 하지만 A의 원소는 아닌 거야. 이해하니? 그럼 여기서 본다면, 의미를 본다면 X, 여기 있는 원소에 0이 있다는 거잖아. 그럼 X가 0으로 갈 때 극한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이거에 대한 극한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x가 1로 갈 때는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왜냐면 a에 들어가야 극한이 존재하는데 이 1은 a에 들어있는 원소가 아니니까. 그럼 이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원소가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근데 왜 극한이 존재하는 걸 따져야지 왜 존재하지 않는 걸 따집니까? 그러면 우리는 fx인 이 오차함수의 정체를 밝히기 위함이에요. 이 fx가 분모에 있기 때문에 이 밑에 걸 신용에 잘 보셨어야 되는 거예요. x가 1로 갈 때 극한이 존재하지 않나. 그 얘기는 분모가 0이 되는 값이 존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fx는 x가 1을 근으로 갖는 x-의 인수를 최소한 2개 이상은 가져야 되는 거예요. 3개도 괜찮고 4개도 괜찮은데 어쨌든 최소한 2개는 가져야 돼. 그래야 얘랑 하나는 지워지지만 2개부터는 안 지워지고 분모 x-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럼 x에 1 집어넣으면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어요? 분모는 0이 되지만 분자는 약분되고 지워지면서 분자는 0이 안 되거든. 원래 0분의 0꼴이 돼야 극한이 존재하잖아. 때는 0분의 0이 아닌 숫자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겠죠. 이해하나? A에서는 이거를 알아낸 겁니다. fx는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이제 써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뒤에 뭔가 더 곱해져 있는 어떤 형태로 갈 거다라는 거고, 밑에 있는 B에서는 B는 봐봐. x값 1이 원소지. x에 1을 집어넣으면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뜻은 fx는 x-1에 4차를 넘을 수는 없다는 얘기야. 최소한 2차 아니면 3차라는 얘기야. 근데 2차인지 3차인지는 아직 몰라. 근데 위에서는 일단 2차 이상인 건 알았지만 밑에서는 3차 이하인 건. 이거 아니면 이런 꼴이라는 뜻이야. fx는. 근데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잖아. 아닐 수도 있잖아. 근데 얘는 맞잖아. 이건 맞는 거야. 뒤에다 필요하면 나중에 x만 더 곱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얘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야. 2차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x-의 제곱밖에 없는데 세제곱 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조건상 여기까지밖에는 못 쓰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알아먹었어. 근데 그리고 아까 위에서도 어느 정도 충분히 밝혀진 사실이잖아. 좀 더 세밀하게 밝혀진 것 뿐이지 더 이상 진행은 안 되잖아. 그러면 1이 핵심이 아니고 0이 핵심이라는 걸 명심해야 되는 거죠. x에 0 집어넣어봐. 근데 얘는 집합 B의 원소가 아니지. 그럼 원소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x에 0이 들어가면 이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원소에 0은 없다는 뜻이야. 자, 다시. B를 만족하는 원소에 0은 없지. 그 얘기는 이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이게 맞는 말이잖아. 이 문제에서 이걸 원하니까. 집합 B는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원소에 0은 없다야. 그럼 이거 달리 말하면 뭘까?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0은 없다. 이게 맞는 말이라면 임영재 대우도 참이겠지. 그럼 0은 극한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봐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x에 0은 없다. 지금 B는 그걸 말하잖아. B에는 0이 없으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x는 0이 아니다. 근데 이 명제가 참이라면 임영재 대우. 그럼 x가 0이라면, x가 0으로 간다면 극한은 존재한다. 대우를 치겠다고 보시면 돼요. 의미가 말 잘 파악이 안 되면. 그럼 x가 0으로 갈 때 극한이 존재한다고? 근데 x가 0으로 가면 얘가 분모가 0의 수렴 하잖아. 극한이 존재하려면 이 위에는 fx는 최소한 x를 2번은 지운 게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럼 따라서 밑에서 b에서 이건 a에서 알아낸 거고 b에서 알아낸 거는 fx는 최소한 x제곱으로 끌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x 세제곱, 4제곱은 관계없는데 일단은 최소한 x제곱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 따라서 fx는 x제곱, x-1의 제곱까지 만들어지는 4차식을 만들 수 있고, 최소한 4차식을 만들 수 있고, 최고점계에서 1이니까 그 다음에 곱해지는 1차식도 뭐 x-알파 뭐 이런 식으로 두시면 되겠네요. x 플러스 알파든 x-알파든 뭐 이거 부호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2차, 2차, 1차를 곱해야 5차가 나올 테니까 이게 fx의 정체란 뜻이에요. 근데 알파를 구해야 이제 fx가 나오겠죠? 그건 여기서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이거는 연속함수잖아. 그럼 3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값이니까 그냥 직접 대입하면 되겠네요. 3 대입하면 9, 3 대입하면 4, 3 대입하면 3 마이너스 알파, 그게 18. 약분하면 1 남고 여기 2가 남고 12 마이너스 4알파의 값이 2 넘어가면 4알파의 값이 10. 따라서 알파 값은 2분의 5. 그러니까 2분의 5인 거예요. 2분의 5. 4 집어넣어서 계산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네. 내용이 조금 말 알아먹기가 힘들죠. 말을 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런 문장의 해석 능력을 자꾸 좀 키우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수능이 좋아하는 포인트예요. 저런 포인트는 똑같은 게 나온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저렇게 문제 안에서 다시 문제를 정의하는 형태. 또 이것도 끝났네요.